지금 당신의 지갑을 위협하는 환율 1430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계신가요? 모두가 불안감에 떨며 주머니 사정을 걱정할 때,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찾아 과감히 뛰어든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보았기에 이토록 불안한 시기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고환율 시대의 거친 파고 속에서 서학개미들이 어떻게 자신만의 항해 지도를 그려냈는지, 그들의 특별한 시선과 통찰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을 넘어 시대를 읽는 지혜와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사고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즘 뉴스를 켜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고환율 소식은 우리 삶의 곳곳에 깊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죠.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430원을 넘어설 때마다 많은 분들이 한숨부터 쉬셨을 겁니다. 이 숫자가 단순히 경제 지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으니까요. 당장 해외 직구를 한번 하려고 해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고, 꿈꾸던 해외여행 계획도 환율 때문에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트 진열대에 놓인 수입 과일이나 커피, 혹은 공산품들의 가격표를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지갑이 더 얇아진 듯한 기분마저 들게 되죠. 이처럼 고환율은 단순히 숫자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경제적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화의 가치가 약해지는 현상은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원화는 이렇게 힘을 잃고 있는 걸까요? 복잡한 경제학 이론이나 어려운 통계 자료를 일일이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체감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적인 원인들을 짚어볼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세계 경제를 뒤흔든 고금리, 기조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 차이가 벌어진 한국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빠져나가 달러 강세를 부추기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마치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를 수 없듯 자금도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이동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와 국내 수출 부진 같은 요인들도 원화 약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가진 만큼 세계 경제의 흐름과 국제 무역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또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특정 산업 분야의 규제,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내부적인 요인들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결국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곤 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흐름만 보더라도 이러한 불안감은 고스란히 반영되어 예측하기 어려운 등락을 반복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이러한 고환율과 국내 경제의 불안정성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큰 고민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어렵게 모은 소중한 자산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과연 국내 시장에만 머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지, 많은 분들이 깊은 회의감과 함께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 지갑을 지키고 더 나아가 불려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내 시장의 울타리를 넘어 해외로 눈을 돌린 서학개미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위기 속에서 어떤 가능성을 발견했을까요? 그리고 왜 국내가 아닌 해외 시장에서 그 답을 찾으려 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 대본 기획안을 정확히 구현하는 전문 내레이션 작가로서 이전 회차의 흐름을 이어받아 5분부터 10분 구간의 대본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 위기 속에서 어떤 가능성을 발견했을까요? 그리고 왜 국내가 아닌 해외 시장에서 그 답을 찾으려 했을까요? 국내 시장의 불안정성과 고환율의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많은 투자자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국경 너머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 증시를 따라다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고질적인 문제는 투자자들에게 깊은 회의감을 안겨주었죠.
기업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이나 주주 환원 정책의 미흡함, 그리고 복잡한 규제 환경은 우리 기업들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곤 했습니다. 마치 제 가치를 알면서도 헐값에 팔아야 하는 상인처럼 국내 투자자들은 늘 아쉬움과 함께 고개를 젓곤 했었죠.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국내 증시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내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된 겁니다. 반면 해외 시장, 특히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의 증시는 사뭇 다른 풍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혁신적인 기술 기업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를 제시했고요. 이러한 기업들은 단순히 주식 가격이 오르는 것을 넘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주주 가치를 적극적으로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마치 잘 가꾸어진 넓은 정원처럼 투자할 곳도 많고 성장할 여지도 풍부해 보였던 것이죠. 분산 투자의 효과 또한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국내 시장의 변동성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투자자들은 경험으로 깨달았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과 산업 분야에 걸쳐 자산을 배분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진 겁니다. 게다가 과거에는 해외 주식 투자라고 하면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앱 몇 번의 터치만으로도 손쉽게 해외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해외 뉴스나 기업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된 것도 투자자들의 해외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을 주었죠. 이렇게 정보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더 이상 국내 시장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있지 않게 된 겁니다. 그들은 국내 시장의 구조적 한계와 불안정성을 인식하고 더 넓고 역동적인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좁은 연못을 벗어나 넓은 바다로 헤엄쳐 나가는 물고기처럼 말입니다. 이 서학개미들은 단순히 해외 주식을 사는 것을 넘어 자신들만의 투자 원칙과 전략을 세워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포착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에 주목했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에 임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들의 성공 방정식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전 이야기에서 우리는 서학개미들이 국내 시장의 한계를 넘어 더 넓은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죠.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에 주목했으며 또 어떤 방식으로 투자의 묘수를 발휘했을까요? 이제 우리 함께 그들만의 독특한 성공 방정식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서학개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면밀히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미국의 혁신적인 기술 기업들이었죠. 마치 끊임없이 진화하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생명체처럼 이 기업들은 독보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연이어 선보이며 전 세계 시장을 강력하게 선도해왔습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이름들은 단순한 기업의 브랜드를 넘어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혁신의 상징이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 여겨졌으니까요. 이들 기업은 꾸준하고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여주며 서학개미들에게 더없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다가섰습니다. 물론 개별 기업의 상세한 분석이 어렵거나 투자 위험 분산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상장 지수 펀드, 즉 ETF에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마치 엄선된 최고급 재료로 가득 채워진 프리미엄 선물 바구니처럼 ETF는 다양한 기업이나 특정 산업군, 혹은 전체 시장 지수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손쉽고 효율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해주죠. 특히 미국 시장에 상장된 우량 ETF들은 안정적인 수익률과 함께 뛰어난 접근성을 제공하며 많은 서학개미의 포트폴리오에 빠지지 않고 한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꾸준한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는 배당주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불안정할 때일수록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은 마치 든든한 보험처럼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선사하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서학개미들은 어떤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이러한 해외 자산에 과감히 투자했을까요? 단순히 유행을 조차 무턱대고 뛰어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작은 씨앗을 심고 긴 시간 동안 정성껏 가꾸어 마침내 울창한 나무로 키워내듯 단기적인 시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깊이 신뢰하며 꾸준히 투자하는 끈기 있는 길을 택했습니다. 또한 분산 투자는 그들의 핵심 전략 중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투자 격언처럼 특정 소수 종목이나 제한된 산업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자산군과 다양한 지역에 걸쳐 위험을 지혜롭게 나누는 전략을 발휘했습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시장 상황 속에서도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견고하게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죠. 무엇보다 서학개미들의 투자 전략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환율 변동을 단순한 위협이 아닌 투자 기회로 영리하게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환율 시대의 원화 가치 하락을 걱정하며 불안해할 때 서학개미들은 이를 역으로 활용하는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달러 강세는 원화 대비 달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해외 주식을 살 때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동시에 달러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환율이 1200원일 때 100달러짜리 주식 한 주를 샀다면 12만 원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환율이 1400원으로 오르고 주식 가격은 그대로 100달러를 유지한다고 해도 이 주식을 팔면 14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죠. 즉, 주식 자체의 가격 변동이 전혀 없더라도 환율 상승만으로 2만 원이라는 추가 수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서학개미들은 이러한 환율 상승이 해외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를 높이는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그들은 고환율 시기를 단순히 위기로만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달러 강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거시적인 전망 속에서 해외 우량 자산을 매수할 절호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특히 해외 주식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시점에 높은 환율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미래의 주식 가격 상승과 더불어 환율까지 안정되면 얻을 수 있는 이중 수익을 노린 것이죠. 이는 시장의 불안감과 일반적인 우려를 자신만의 기회로 바꾸어내는 서학개미들만의 독특하고 전략적인 성공 방정식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단순히 해외 주식을 사는 행위를 넘어 거시 경제의 흐름과 환율이라는 복잡한 변수까지 면밀히 분석하며 자신들만의 투자 원칙을 정교하게 다듬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통찰력 있고 전략적인 접근이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성과를 만들어낸 핵심 비결이었던 겁니다. 물론 서학개미들의 성공이 마냥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니죠. 모든 투자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니까요. 빛나는 성과 뒤에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인내심과 원칙 준수가 바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남들이 좋다는 종목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기업의 가치를 면밀히 분석하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죠. 예를 들어 특정 자산의 모든 자금을 몰아넣기보다는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분산 투자하여 한쪽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시장의 급변동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투자한 종목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시기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 서학개미들은 조급하게 손절매를 하기보다는 자신이 세운 투자 원칙이 여전히 유효한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는 변함이 없는지 냉철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고 확신하면 오히려 위기를 기회 삼아 추가 매수에 나서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의 가치를 키워나가는 인내심을 보여주었죠. 이처럼 그들은 실패를 단순히 손실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투자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 소중한 배움의 과정으로 삼았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큰 그림을 보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서학개미들이 보여준 성숙한 투자자의 면모였던 겁니다. 결국 고환율이라는 피할 수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서학개미들이 자신만의 경제적 자유와 기회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불안해하기보다 세상을 읽는 눈을 키우고 자신만의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꾸준히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급변하는 것이 경제의 흐름을 읽어내고 국내 시장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넓은 바다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선 시대를 읽는 통찰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과감하게 도전하는 정신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치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 항해사와도 같았습니다. 거친 바람과 높은 파도를 예측하고 대비하며 목적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끈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서학개미들의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직면한 경제 환경 속에서 수동적인 자세를 넘어 능동적으로 기회를 찾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일일 겁니다. 투자는 단순히 숫자를 불리는 행위를 넘어 세상을 읽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는 점을 말이죠. 오늘날 경제는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정보를 취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온전히 우리의 몫이죠. 서학개미들이 보여준 것처럼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하고 자신만의 전략으로 성공을 일궈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자취는 우리에게 분명한 영감을 줍니다. 외부 환경에 휩쓸리기보다는 스스로 중심을 잡고 깊이 있는 분석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결국 투자는 숫자나 수익률만을 쫓는 경주가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을 읽고 그 흐름에 올라타는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통찰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